이걸 좀 더 새롭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시작 단계에 있다면은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영역을 더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부분에서라도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새롭다고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해서 선도자가 되시는 거,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역과 상관성이 있는 1차적인 의미만 연결된 단어들 쪽으로는 영역이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선도자가 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선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영역을 점점 적합도가 높은 영역으로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이 많은 아이들은 말과 행동의 스승, 문화의 스승, 진로 탐색의 스승, 학습 스승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승이라는 단어만 붙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가 되고요. 지역사회 캠페인도 아까 호불호가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로는 뭘로 간 거예요? 지역으로 나가 소리치는 방법이긴 한데 주민이 직접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여기에 주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나와가지고 외쳤는데 나중에 발전할 때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여기 참가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외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론, TV와 결합해가지고 같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방법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동네 서로 인사해요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영상만 뜨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만들어서 우리 동네 인사하는 동네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동영상 만들어 올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이미 대상도 확장되기 시작하고 방법도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주민분들이 실행하시는 지역사회 캠페인이 되시니까 이전과는 조금 더 발전됐거나 좀 더 확장됐다거나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논란의 여지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복지사도 복지사를 제공자에서 대상자로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합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복지사가 행동체가 되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합동하고 협력하겠다. 근데 협동과 협력하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울 권역으로 보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합동에서도 행동체계를 사용하시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도록 돕는데 그러면은 얼마의 활동비라도 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동네 어르신 친화병원도 생각해 보시면 친화병원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친화 종교기관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화 공공기관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점점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반복적으로 강한 연결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특정 시점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나와요. 내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 중에서 얼마나 우리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가 처음으로 우리랑 관계하는가. 그리고 그 처음 관계한 사람 중에 얼마가 반복적으로 우리랑 관계하는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지역주민 중에서. 그리고 지역주민 물어본 사람 중에서 우리 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참여한 사람 중에서 이제는 말만 해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참여하시는 강한 연결의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성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 관계하는 분으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 관계하는 분으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주 만나 가지고 주민분 중에 뭘 부탁드리면 그분은 크게 의심하지 않고 시간만 괜찮으면은 내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이 10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 무슨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지도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접근하고 그 중에 일부가 처음 관계하고 그 다음에 반복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서 보았었던 이런 그림들이랑 비슷해요. 강한 연결로 있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느슨한 게 15명, 그리고 35명, 150명, 그리고 500명, 150명, 1500명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고 이 그림이랑도 비슷해요.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연결된 강한 연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느슨하게 연결된 사람 중에 일부가 조금 더 강한 연결로 가고 그 중에서 매우 강한 연결로 가고 절친으로 가고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중에서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접근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참여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반복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건 뭐냐 하면 반복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그래서 평상시에 복지관에서 오래도록 일하시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나의 신뢰관계를 쌓은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반복 참여하는 주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이걸 늘려주세요. 그래서 하향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인지도를 많이 늘리다 보면 그 중에서 접근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권유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지도를 높여서 반복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민의 관계를 늘릴 수도 있고 반복 참여하는 관계를 늘려서 인지도까지 확장시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어떤 거냐. 하여튼 나랑 단골로 만나시는 분이 누구인가. 왜냐하면요.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그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시지만 뭐 보고 참여하기도 하세요? 그 담당자 보고 참여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담당자가 어르신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너 보고 해준다고 라고 해서 참여했다가 재밌으면은 본인이 참여하시는 주도적으로 가시지만 맨 처음에 동기를 만들 때는 그래도 나랑 관계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마더센터 모아라고 하는 것도 지역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강사가 되는 자기 강점을 공유해서 서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민을 부지런히 만나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반복 관계하는 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재능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재능의 나눔의 기회를 가져서 어느 날은 함께 주고받고 그리고 어느 날은 재능 나눔 강사가 직접 되고 그래서 마을로 나가서 직접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지도를 점점 넓히는 활동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재능을 서로 가꾸고 나누다 보니까 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니까 초등학교에서 주민센터에서 함께할 방법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랑 상관하는 일이 되고 이 마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와 동주민센터까지 나가시는 사업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관계하도록 도우니까 경력 단절도 조금씩 풀리고 이것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 몇 주 전에 강사별로 프로필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담당자께서.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 할 만한 여러 초등학교와 동주민센터 같은 곳에 이거 가지고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강사풀이 있다고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늘려지게 되고 이런 동주민센터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를 재정의하는 것으로서 맨 처음에 가치를 늘렸다가 양적 규모로 같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독보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담당자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은평 품앗이 육아를 담당 선생님께서 하셨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엄마들에 대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반복 관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참여 못해도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도 해주시면서 여러 주민을 만나
면서도 참여가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지역사회에 신입직으로 오셨다? 그러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관계의 주민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제가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면 좋겠는가 하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메이저건 마이너건 2등보다 1등을 선호해요. 그리고 추종자보다 선도자의 자리에 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요, 어느 말을 탔는데 멈춰 있잖아요. 뒤로 해야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세요? 내리세요. 그러면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 여기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초경쟁 하시면 좋겠어요. 이 초경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나랑 경쟁하는 겁니다.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1위라는 뜻이에요? 2위, 3위라는 뜻이에요? 예. 1위는, 선도자는 누구랑 경쟁할까요? 자기 자신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 경쟁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경쟁하려면 차라리 경쟁을 할 거면 그러면 누구랑 해야 돼요? 나보다 잘하는 애하고 경쟁해야 돼요? 나보다 못하는 애하고 경쟁해야 돼요? 나보고 잘하는 애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선도자는 누구랑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누구죠? 코카콜라. 전 세계에서 콜라를 가장 많이 마셨거든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펩시랑 경쟁하지 않아요. 뭐랑 경쟁할까요? 물이랑 경쟁하는 겁니다. 예. 콜라보다 더 많이 마시는 음료, 물.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콜라 시장이 50% 이상을 점유했던 브랜드였는데 물이랑 경쟁하니까 갑자기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마시게 할까라고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도자만이 누구랑 경쟁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랑 경쟁하는 사람을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위는 2위랑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배랑 절대 경쟁하시면 안 되고 다른 기관들이랑 경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 자신이랑만 경쟁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급이 높아져요. 그래서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레트라고 하는 면도기가 있어요. 한 날, 그 다음에 어떻게 점점점 나를 2날, 3날, 4날 이렇게 점점 늘려가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플렉스볼이라고 면도 날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계속 스스로 개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개량하느냐면 날을 더 이상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도 더 이상 바꾸기 어렵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여기 쉴드라고 하는 걸 바꾸겠다고. 피부를 보호할 때 날을 가지고 긁으면 상처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보호막을 하는 막을 씌워주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스스로를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2G, 3G, 4 이렇게 계속 아이폰으로 가다가 6S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8이 나왔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8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뭐가 나와요? 동시에 X가 나와버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8까지 가는 것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장 점유율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X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그래프가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 자기 상품이 다 팔리기도 전에 두 번째 상품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얘가 최고의 시장 점유율이 도달하기 전에 자기 시장 점유율을 스스로 깎아먹어요. 그럼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가? 근데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쟁 상대로 잡기 때문에 저기는 계속해서 혁신하고 변형되고 발전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변형되고 발전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가 선도자라고 느끼고 거기에 올라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내는 사람만이 1위가 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선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추종자보다 선도자를 선호하고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한문, 고어 뭐 이런 걸로 보면 일신울신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철학과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결코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철학이 현실에서도 분명히 통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은 철학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안 통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철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실행되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초경쟁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에게도 사회사업가 스스로에게도 복지기관이 또 유익해지는 겁니다.